서기 193년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한 해를 맞이했다. 단 한 해 동안 무려 5명의 황제가 차례로 제위에 올랐다가 퇴위하거나 암살당했으며 이 해는 훗날 5황제의 해라 불리게 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 콤모두스의 폭정과 그에 이은 암살은 제국 내 권력 공백을 초래했고 각계각층은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자신들의 황제를 세우고자 했다.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페르티낙스였다. 페르티낙스는 전임 황제들과는 다른 출신 배경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귀족이 아니라 소박한 교사이자 군인이었고 행정관과 총독으로 오랜 세월을 일하며 제국을 실무적으로 운영해온 관리형 지도자였다. 그의 통치는 전제군주적 기질을 지녔던 콤모두스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금 공화적 질서와 재정개혁, 군기강 회복을 시도한 로마 제국의 수습 시기였다. 그는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황제에 즉위했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진지한 개혁을 시작했다. 그러나 페르티낙스는 변화를 원치 않았던 집단, 특히 로마 주둔군인 프라이토리안 근위대의 반발에 직면한다. 그가 추진한 개혁은 귀족과 군부의 기득권을 침해했고 이는 곧바로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졌다. 결국 그는 황제에 오른 지 불과 86일 만에 암살되며 짧지만 강렬한 개혁의 시도를 역사에 남긴다. 페르티낙스의 등장은 단지 한 명의 황제가 몰락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 합리와 질서로 회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순간이었으며 5황제의 해라는 권력의 진공지대를 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그가 이루지 못한 개혁의 꿈은 로마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 그의 짧지만 진중한 통치는 오늘날까지도 비극적 이상주의자의 상징으로 회자되고 있다. 페르티낙스, 개혁의 칼날로 황제에 올랐으나 군부의 칼날에 쓰러진 비운의 통치자. 페르티낙스, 제위 193년 1월 3월은 로마 제국의 오현제 시대가 끝나고 콤모두스의 폭정 이후 황제로 등극한 인물이다. 그는 짧은 제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정치-경제적 복원을 위해 강력한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기득권 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결국 로마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특히 그가 제위에 올랐던 193년은 무려 5명의 황제가 연달아 등장하고 사라졌던 이른바 5황제의 해로 기록되며 로마 제국의 근본적 혼란을 상징하는 시기로 자리매김한다. 1. 비귀족 출신 실무형 황제의 등장. 페르티낙스는 로마 귀족 출신이 아닌 소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초기에는 교사로 일하다 군에 입대하였고 이후 브리타니아, 모이시아, 시리아, 아프리카 등 로마의 주요 속주에서 군사령관과 총독을 두루 역임하며 경력을 쌓았다. 그의 이러한 이력은 황제 후보로서 이례적이면서도 실무 중심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의 명민한 행정 능력과 절제된 성품은 원로원과 시민 계층으로부터 큰 신망을 얻었으며 콤모두스가 암살된 직후 원로원은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인물로 그를 지목했다. 콤모두스의 향락과 전제정의 정반대에 위치한 인물, 그것이 바로 페르티낙스였다. 2. 재정개혁과 궁정 축소, 기득권의 반발. 페르티낙스가 제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착수한 과제는 재정개혁이었다. 콤모두스 치하에서 고갈된 제국의 국고를 회복하기 위해 그는 황실의 사치품을 경매에 붙이고 불필요한 궁정 지출을 대폭 삭감했다. 또한 콤모두스가 무분별하게 증대한 군인들의 급여와 특혜를 제한하며 행정의 도덕성과 간소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곧 군부, 특히 프라이토리안 근위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콤모두스 시절 누려왔던 금전적 혜택이 사라지자 페르티낙스를 인색한 황제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불만을 키워갔다. 그는 군의 충성심을 얻기 위해 3,000 세스테르티우스를 일시적 보너스로 지급했으나 이는 콤모두스 시대의 12,000 세스테르티우스와 비교할 때 너무나 적은 액수였다. 이에 따라 페르티낙스의 도덕적 개혁은 현실의 정치 역학과 충돌하게 된다. 3. 프라이토리안 근위대의 정치화와 군부 쿠데타. 페르티낙스의 최대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로마 도심에 주둔한 프라이토리안 근위대였다. 근위대는 원래 황제의 친위대로서 충성을 맹세하는 조직이었지만 점차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황제 선출과 폐위에 깊숙이 개입하는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콤모두스 시대를 거치며 과도한 권한과 금권적 특혜를 누리던 이들은 페르티낙스의 개혁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193년 3월 근위대 일부 병력이 궁전으로 난입하였고 페르티낙스는 제위에 오른 지 86일 만에 암살당하고 만다. 그는 병사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이미 통제력을 잃은 군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으며 이 사건은 로마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4. 다섯 황제의 해의 시발점, 권력의 경매. 페르티낙스의 죽음 이후 로마 제국은 전례 없는 사태를 목격하게 된다. 근위대는 새로운 황제를 공개 입찰을 통해 선출한다. 이른바 로마 황위의 매각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디디우스 율리아누스가 가장 높은 액수를 제시하며 황제에 등극했다. 이 사건은 로마 제국의 도덕성과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상업화된 권력 구조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19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페르티낙스를 비롯해 율리아누스, 페스케니우스, 니게르, 클로디우스 알비누스, septimius 세베루스 등 5명의 황제가 등장하며 권력의 진공 상태와 내전이 로마 전역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대혼란은 훗날 군인 황제 시대로 이어지는 정치적 전조가 되었다. 5. 학문적 평가 비운의 이상주의자. 국내 학술지 서양고대사연구 제41호에서는 페르티낙스를 두고 현실 정치와 도덕 정치 사이에서 갈등한 이상주의적 개혁자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행정가로서의 역량은 탁월했으나 당시 로마 권력 구조, 특히 군부의 비대화와 권위의 사유화를 억제할 정치적 기반이 부족했다. 또한 원로원 중심의 통치를 복원하려는 시도는 군의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전략이었고, 결국 그로 인해 그는 제국 질서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의 통치는 마치 한 줄기 청명한 빛처럼 짧고 강렬했으나 그만큼 제국의 구조적 한계와 치명적인 권력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시기이기도 하다. 그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지만 로마는 더 이상 이상을 받아들일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6. septimius 세베루스의 복권과 사후 평가. 페르티낙스는 암살 직후 묻혀졌지만 193년 말 내전을 승리로 이끈 septimius 세베루스가 황제가 되자 그의 명예는 복권되었다. 세베루스는 페르티낙스를 정치적 정당성의 상징으로 삼았으며 신격화를 선언하고 국장을 치렀다. 또한 그의 개혁 정신을 계승한다는 명분 아래 군부 개편과 행정 정비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사후 미화가 아니라 페르티낙스의 통치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를 반증하는 사례다. 그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의 의지와 정책은 훗날에도 참고되고 모범으로 여겨졌다. 페르티낙스의 86일은 로마 제국 전체의 구조적 위기와 개혁 가능성을 동시에 압축한 시간이었으며, 그의 죽음은 단지 한 황제의 비극이 아닌 공화적 가치와 전제 권력 간 충돌의 결과였다. 그는 시대를 바꿀 수 있었던 인물이었으나 시대는 이미 그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는 그 기회를 너무도 허망하게 놓치고 말았다. What are